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중학국어 2. 자, 벌써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희곡을 배우고 있는데요. 빌헬름 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종류가 뭐라 그랬죠? 희곡이다라는 겁니다. 희곡. 그래서 희곡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 연극의 대본이에요.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술자는 없습니다. 소설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희곡에는 시점이 없는 거예요.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런 이유가 서술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는 작품 속에서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말을 걸어주죠. 근데 희곡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희곡의 특징은요.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대 위에서 상연되어지는 것은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소리 알았죠? 현재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제약이 참 배경이 아니라 제약이 많다. 시공간의 제약.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등장인물의 수와 그리고 공간의 제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것도 갈등이 있죠?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희곡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헬름 텔. 바로 시작하죠. 자, 등장인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주인공이 누구죠? 빌헬름 텔이겠죠. 빌헬름 텔이니까요. 그죠? 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삼막, 삼장.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희곡의 구성 요소는 막과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슈비츠와 우리 두 주의 태수 헤르만 게슬러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충성심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자신의 모자를 장대에 걸어놓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모두 모자에다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때 텔과 그의 아들 발터가 그 길을 지나가지만 텔은 모자 앞을 그냥 지나친다. 모자를 지키던 용병이 텔을 감옥으로 데려가려 하자 주민들이 나타나 용병들과 대립한다. 그 순간 태수 헤르만 게슬러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게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에요. 물러나 태수님이시오. 저놈들을 물러가게 하라. 왜 이놈들이 이렇게 모여있느냐. 살려달라고 한 놈은 누구냐. 어느 놈이야. 말하지 못할까. 이놈 앞으로 나오너라. 너는 어떤 놈이냐. 뭐 때문에 이놈을 붙잡았느냐. 매를 부하에게 넘겨준다. 게슬러는 지금 누구하고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게슬러는 누구하고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텔과. 대립하는 인물. 텔과 대립하는 인물입니다. 주인공이 텔이라 그랬죠? 네. 자, 말이 소위는 모자를 망보도로 뽑혀 나온 놈이옵니다. 이놈이 바로 전에 모자를 보고도 경의를 표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분부대로 체포하려 했더니만 백성들이 완력으로 저놈을 뺏으려 했습니다. 자, 모자를 보고도 경의를 표하지 않기에 이게 바로 뭡니까? 체포한 이유죠? 체포 이유. 텔, 그대는 황제폐하와 그 대리자인 나를 모욕할 작정인가? 순종을 시험하려는 이 모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기를 거부하였다니
그대의 사악한 배신도 알만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모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자, 그대는 활 속의 명수라 어떤 사냥꾼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 태수님, 우리 아버지는 100번나 떨어진 나무에 사과를 떨어뜨려요. 지금 뭐예요? 아들이 지금 발터는 아들이죠? 테레 아들이죠? 네. 아버지의 활솜씨를 자랑하는 거지? 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발. 사건 발생이 되잖아. 머리 위에다 사과 올려놓고 쏘게 하잖아. 이게 뭐예요? 복선이에요? 그리고 복선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선의 의미가 뭐예요?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 암시하는 거. 그렇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0쪽입니다. 아들인가 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 말고 또 있나? 자식이 둘입니다. 어느 쪽이 더 귀엽지? 귀엽기는 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속담 있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더 없다. 없다라는 거죠. 다 아프잖아요. 예? 10손가락 깨물면 10손가락 다 아프죠. 그럼 뭐야? 자식들이 다 똑같이 어떻다? 사랑스럽다 이 소리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텔, 그대는 백보 밖에서 활을 쏘아 사과를 나무에 떨어뜨린다는데 그 솜씨를 내 앞에서 보여주게. 자, 어서 활을 잡아라. 응, 바로 그대 손에 들고 있군. 그래, 그럼 준비를 하라. 이 아들놈의 머리에다 사과를 올려놓고 쏘아 떨어뜨려 보게. 이게 뭡니까? 이 글의 중심 사건이죠. 이 글의 중심 사건이에요. 와, 어때요? 태수의 성격 어때요? 아주 잔인하죠? 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아들을 쏠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미리 말해두지만 처음 화살로 명중시켜야 해. 만약 그것이 빗나가면 그대의 목숨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두게. 그대의 목숨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두라. 아주 긴장감 조성이지. 손에 땀을 쥐게 하죠? 널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죠. 나리,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제 자식의 머리에.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나리께서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느님 앞서서 이 아비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다니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대는 아들놈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쌓아야 한다. 그것이 내 소망이고 명령이다. 그럼 소인더러 손에 활을 당겨 귀여운 자식 머리를 겨냥하라는 분부십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자, 쏘겠느냐 아니면 아들놈과 함께 죽겠느냐? 저를 보고 자식의 살해자가 되라고 하시다니. 자, 이게 뭐예요? 원망의 마음이죠? 원망? 테레 심리는 원망, 분노죠. 나리는 자식이 없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시는군요. 그래, 텔, 내 놈은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구나. 듣기에 그대는 아주 괴짜라고 하던데, 그래서 다른 인간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길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도 그대를 위해 엉뚱한 일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다른 놈이라면 겁도 나겠지만 그대니까 눈을 딱 감고 해보라는 거야. 농담하세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농담을 하시다니요. 보십시오. 새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나리에게서 농담을 듣는 일에 이 사람들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베르타라는 인물은 여기가 어떤 나라죠?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점령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헤르만 게슬러는 지금 여기에 지배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파견해 온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거 파견해 온 거예요. 파견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누가 그러지? 자, 여기 사과가 있다. 모두 그곳에서 물러서라. 테른 관습대로 거리를 잡아라. 80보로 해주지. 아주 선심을 써주네. 이제 100보에서 80보로 줄여줬네.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겨냥한 것은 백보 밖에서도 맞춘다고 자랑을 한다지? 자, 이 사냥꾼놈아 어서 쏘아라. 관역을 빗맞히지 말고. 지금 뭐예요? 명중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태를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고 명중시킬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써볼까요? 명중시킬 수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갈등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여기 가장 절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요. 자, 141쪽 갈까요? 이거 큰일 나게 생겼구나. 자, 이놈아 빨리 무릎을 꿇고 태수님께 목숨만 살려주십사고 빌어라. 게슬러의 마부예요. 마부장이에요. 말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자, 참을 수 없게 된 맨히스타를 보고 참게 제발 부탁했어요. 꼼짝 말고 있게나. 이 프리스트는요 테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누군지 알죠? 장인이 누구예요? 부인의 아버지야. 이제 그만해 두세요. 날이 아비의 겁에 질린 마음을 그렇게 놀리시다니 너무하십니다. 설사 이 불쌍한 사람의 사소한 죄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실지라도 이미 죽기보다 1000배나 더 괴로운 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무사하게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사람도 이젠 나리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일은 자자 손손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가만히 못할까? 무엇을 꿈물거리고 있지? 내놈의 목숨은 의당 없어질 것. 죽일 수도 있는 것을 특별히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 놈의 운명을 내 놈의 수련을 쌓은 손에 내맡기기로 한 것이다. 제 손으로 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니 가혹한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게다. 겨냥이 정확한 게 내 놈의 자랑이 아니냐? 자, 이 사냥꾼 놈아 이제야말로 내 솜씨를 보일 때다. 관역도 훌륭하고 상도 크다. 상 어떤 상이에요? 상은 어떤 상이에요? 맞추면 어떤 상을 주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관역은 어디예요? 관역은 뭡니까?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 그렇지. 아들 머리 위의 사과지. 자, 계속합니다. 관역판에 붉은 점을 맞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정한 명궁수는 언제라도 손이 떨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나리, 저희들은 모두 나리의 위험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법에 앞서서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재산의 반, 아니 전부라도 가져가십시오. 다만 이 아버지한테 그런 참혹한 짓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지금 뭐예요? 아들에게 화를 쏘는 행위만은 하지 말아라 이 소리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런 거짓말쟁이한테 머리를 숙이는 짓은 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그래서 그렇지. 계속. 자, 어디 가서 서 있을까요? 무엇이 무섭단 말이야. 아버지는 나는 새라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아들의 가슴을 잘못 맞히거나 하진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렇지. 좀 어려운 말로? 신뢰. 태수날이 이 어린아이가 가졌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나리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레셀만은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알죠? 네. 이 말은 태수에 대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태수의 행동, 게슬러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서 이놈을 저 보리수 나무에 묶어라. 나를 묶는다고요? 싫어요. 묶이는 것은 싫어요. 나는 양새끼처럼 꼼짝도 않고 숨도 안 쉬겠어요. 묶으면 싫어요. 그럼 난 발버둥 칠 거예요. 그렇다면 얘야 눈만이라도 가리자.
넘어갈까요? 왜 눈을 가린다는 거지요? 제가 아버지의 화살을 겁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눈도 깜짝하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 빨리 솜씨를 보여주세요. 태수님은 아직도 의심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폭군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쏴서 맞춰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버지에게 화를 쏘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발터, 즉 텔의 아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용감하고 당당하다. 이게 뭐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이런 난폭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맹세를 했지? 수많은 짓을 또 보다시피 우리 둘레는 창으로 벽을 쌓고 있지 않은가? 아, 그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일을 끝냈어야 했어요. 어떤 마음? 예전에 태수를 제거하기로 했던 일이 있었어요. 하느님, 연긴이 어쩌니 했던 자들을 용서하소서. 자, 빨리 해. 무기는 모양을 내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살인의 연장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위험천만이지. 화살은 쏜 놈한테로 되돌아오는 법이야. 농민 따위가 건방지게 권리를 주장하다니. 이 나라의 만승지군을 모독하는 짓이다. 다스리는 자 이외에는 무기는 가질 수 없는 법. 내 놈들이 그렇게까지 무기를 가지고 싶어하니까 내가 관역을 주는 것이다. 자, 비켜서 주십시오. 물러서요. 텔, 자네는 쏠 생각인데 인가? 안 돼. 자네는 몸이 떨려서 손도 무릎도 덜덜 떨고 있지 않나. 눈앞이 어지럽군. 아이고 가엾어라. 지금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텔의 마음은 긴장, 초조, 불안이겠죠? 제발 화를 쏘라는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 제 가슴이 있소이다. 자, 어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를 쿡 찌르게 하시오. 내 놈의 목숨이 탐나는 게 아니다. 활 쏘는 솜씨가 보고 싶은 거다. 너는 무슨 짓이든 잘한다. 활을 쏘고 나도 잘 멀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겁을 내지 않지. 자, 구원자 날이 이번에는 내 놈 차례다. 내 놈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냐. 테러는 무서운 고민에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손을 떨고 눈망울을 굴리며 태수와 하늘을 번갈아 노려보고 서 있다. 이게 텔의 내적 갈등이죠. 텔의 행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죠? 서두자가 없죠? 대사만 있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전동에다 손을 넣고 화살을 하나 더 꺼내서 허리춤에 찌른다. 태수는 그런 모든 동작을 지켜보고 있다. 근데 화살이 지금 몇 개? 2개. 왜 그럴까? 이제 나중에 뒤에 이유가 나오죠. 143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쏘세요. 저는 겁나지 않아요. 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죠. 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각하,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시험으로 족합니다. 이제 그 목적은 달성하셨습니다. 엄격한 것도 지나치면 원래 현명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활도 시위를 지나치게 당기면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부를 때까지 잠자코 있어. 아닙니다. 할 말은 다 해야겠습니다. 왕가의 통치권은 제게도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는 원한을 살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참혹한 꼴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어디라고요? 스위스라는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게다가 각하께서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뭐라고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태까지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심한 행동에도 눈을 감았고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이 가슴속에 억누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잠자코 보고만 있다는 것은 조국에 대한 그리고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나리를 더욱 역정나시게 하는군요. 나는 백성을 버리고 혈연을 끊고 모든 인정을 외면하고 각하의 편을 들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자, 위태롭게 처냐마냐한 시면 옆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당신은 저의 자유로운 판단을 그르치고 저의 올바른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훌륭한 생각을 가진 제 민족을 해칠 뻔했습니다. 자, 지금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일하겠다 이 소리죠? 왜냐면 이 사람이 왜 반대하냐, 왜 이렇게 반성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 스위스를 배반하고 자치권이 있었어요. 스위스가 자치권이 있었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오스트리아로 넘겼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매국노라는 거 들어봤죠?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 뭐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 건방진 놈 주인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저희 주인은 황제 폐하올시다. 당신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리고 기사도에 있어서도 당신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설사 황제의 이름을 더럽힐지언정 저는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현재 황제의 이름으로 여기 와 있지 않다면 저는 장갑을 던져 결투를 청할 것이고 당신은 기사의 관습대로 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하겠죠. 이게 뭔지 알죠? 이게 기사도예요. 중세시대의 기사도예요. 이 장갑을 벗어서 딱 던지면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넘어갈까요? 부하들한테 분부를 내리십시오. 저는 맨손이 아닙니다. 여기 칼이 있어이다. 가까이 오는 놈은 모조리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 소리죠. 사과가 떨어졌다. 뭐예요? 사과가 떨어졌다라 그랬죠? 갈등? 해서. 저희는 멀쩡하군. 사과에 맞았다. 무엇이 화를 쐈다고 저 미친놈이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는 살아있군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사과 여기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화살은 제 몸에 절대 맞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뭐요? 믿음이죠. 아버지의 믿음. 텔, 쏜 화살을 쫓는 듯이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다. 활이 손에서 떨어진다. 뛰어오는 아들을 보자 두 팔을 벌리고 격정적으로 품에 껴안고는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진다. 일동 감격했다. 텔은 게슬러의 명령 때문에 아들 머리 위에 뭐를? 사과를 올려놓고 명중시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얘들아 살았구나. 하나님이 도우셨어. 훌륭한 솜씨였어. 이건 후세에도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이 산들이 대지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한 영원히 이런 뜻이겠죠? 명궁 텔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요. 텔이 더 유명해졌다 이 소리죠? 사실이군. 사과 한가운데를 뚫었군. 훌륭한 솜씨. 훌륭한 솜씨였어. 하지만 텔을 강요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만 해. 누구겠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사람 게슬러입니다. 정신 차리게 텔, 일어나게. 자넨 사나이답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 이제 떳떳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자, 가세. 아들을 그 어미한테 돌려줘야지. 텔, 들어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 놈은 아직도 화살 하나를 허리에 찌는 채로 있다. 나는 잘 봐뒀지. 그건 뭐 때문이었지? 이것은 활 쏠 때 제 습관입니다. 아니 꼴텔, 그런 대답은 안 통해. 자, 뭔가 지금 이상해. 화살 하나라는 게 있죠? 다음 사건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난 흑심이 있어서였지. 빨리 털어놓지 못할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화살 하나는 뭐 때문이지. 좋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해도 목숨만은 살려준다. 이거 아주 어때요? 교활해요. 교활해요. 태를 꼬시는 말이죠. 꼬이는 말이죠. 저의 목숨을 보장하셨으니 말씀드리죠. 제 자식놈을 쐈을 경우 이 화살로 나리의 가슴을 꿰뚫을 작정이었습니다. 사실 입죠. 절대로 빗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텔의 솔직한 성격.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내 놈의 그런 악독한 심부란 이상 내 놈을 끌고 가서 달빛도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에다 가둬두지 않고서는 내 놈의 화살에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얘들아, 이놈을 잡아서 어서 묶어라. 아니, 나리, 하나님이 이 사람 위에 손을 쓰신 것이 분명한데 나리가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한번 손을 쓰시죠. 어디 두고 보자. 결국 뭐예요? 테레에 의해서 이 복선이 복선. 텔에 의해서 게슬러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알았죠? 열어봐라. 이놈을 배로 끌고 가라. 나도 곧 쫓아가겠다. 내가 직접 퀴스나 하트로 끌고 가겠다. 이게 태수의 성이에요. 그것은 안 됩니다. 설사 황제 폐하라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 짓은 이 나라가 가진 자유에 대한 칙서에 위배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이냐. 황제께서 승인하셨단 말이냐. 승인은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은총을 순종할 때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내 놈들은 황제 폐하의 재판에 거역하고 엉뚱한 반역을 꾸미고 있다. 내 놈들의 생각을 뻔히 알고 있다. 밑바닥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번엔 내 놈들 가운데 텔 한 놈만 데리고 가지만 내 놈들도 이놈과 똑같이 죄가 있다. 현명한 놈은 입을 다물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경고하고 있죠. 협박과 경고입니다. 자, 하강제 게슬러를 죽이기 위해서 테리 게슬러를 죽이기 위해서 허리춤에 꽂아놓은 화살 때문에 체포된다. 이제 끝장이다. 태수놈은 나도 내 집안도 남김없이 망쳐놓을 생각이구나. 자, 어쩌자고 자네는 저런 폭군을 화나게 만들었나. 내가 받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차마 자제를 하게. 아이고, 이젠 끝장이 났네. 모두 끝장이 났어. 자네가 이렇게 묶이고 보니 우리 모두가 묶인 것이나 같지 않나? 텔이 가버리면 우리의 마지막 위안도 사라지겠네. 어떤 뭐예요? 희망이죠. 텔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됐던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텔은. 자, 텔 안 됐소. 하지만 나로서는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소. 자, 이제 작벌이요. 아버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침착하죠? 내 아비는 저 위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이 뜻이죠? 불러봐라. 텔, 집에는 전할 말이 없나? 이 아이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데요.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는 확신이죠. 자, 그럼 모의 텔이 작별을 구하고 붙잡혀 가는 겁니다. 이제 소단은 한눈에 보기 정리해 볼까요? 자, 글의 종류는 19기고요. 주제는 정의는 이긴다. 특징은 중세 유럽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저항 의식이 드러난다. 이거 정리해 둬야 되겠죠. 자, 이 글의 구성. 자, 발단 부분에 게슬러는 자신의 모자를 걸어놓고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했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자 텔을 체포했어요. 주민들과 대치했는데 절정 부분에서 게슬러가 텔에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화살을 발사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 사과를 명중시켰어요. 하강에서는 주민들이 감격했죠. 그런데 게슬러를 죽이기 위해 허리춤에 찔러두었던 뭐 때문에? 화살 때문에 체포됐어요. 대단한 텔은 주민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민중들에게 붙잡혀 갔다. 등장인물의 성격 같은 해서 오마이노트에 정리해 두십시오. 비델름 텔. 성격이 용감하고 정의로우며 의지가 강하고 부성의가 강하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사는 제 자식놈을 쐈을 경우 이 화살로 나리의 가슴을 꿰뚫을 작정이었습니다. 게슬러를 보실까요? 게슬러의 성격. 게슬러의 성격. 간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포악하다. 아들놈의 머리에다 사과를 올려놓고 쏘아 떠 튀어보게? 뭐 이런 말. 자, 발터는
아들이죠? 텔의 아들인데 천진하고 용감하고 유연하다. 자, 그리고 루덴츠. 정의심과 의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의 갈등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스위스 식민지 민중인데요. 스위스 주민들과 지금 누구의 갈등입니까? 지금 게슬러의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이죠? 자, 그리고 지금 루덴츠는 가혹한 정치에 대한 반감. 이건 개인 간의 갈등이죠. 자, 빌헬름 텔과 그리고 게슬러의 갈등, 발터와 게슬러의 갈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희곡의 특징, 그리고 이 글에서 등장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도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헬름 텔 마무리가 됐습니다. 빌헬름 텔 여러분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